14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자 조선일보가 이제 이재명 내로남불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이제 인터뷰를 한 건 전면에 이제 실었습니다. 이재명의 기절초풍할 무식 채권자가 국민이다. 요거 이제 들어보시죠. 이재명에게 이제 요란하고 떠들었을 겁니다. 이재명 정책이라는 게 요거는 무식한 사람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합리적이고 뭐 이런 이게 아니고 요란하고 떠들썩하고 아주 사이다라고 그러죠. 아주 속 시원한 발언만 해서 생각 없는 무식한 층에 어필하고 있는 게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 그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받아들인다. 요게 북한 최고 책임자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북한의 최고 책임자 김정은이가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받아들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통일은 그럼 김정은이 남한을 통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통일 후에 주한미군이 있어도 된다. 김정은이가 지가 주도를 해서 남한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했는데 그때도 미군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미친 소리죠. 통일된다음에도 김정은이 미군이 있어도 된다고 그랬다니 이게 참 이게 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통일되는 즉시 북에 김정은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질 겁니다. 30만 명 정도가 죽거나 중국, 러시아로 망명을 할 겁니다. 거기에 김정은과 그 일족도 당연히 낄 거죠. 통일이 되면은 통일 즉시 김정은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망명한 놈이 무슨 주한미군이 어쩌고 할 형편이 됩니까? 통일 후 주한미군 시비 걸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근데 중국은 미군 아니라 일본군, 베트남군이 와서 이끼루선이 왜 시비를 합니까? 남의 나라에.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북한의 최고 책임자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고 그러니 이게 이재명이가 제정신이 아닌지 지금 이 사람은 얘는 뭐 이 사람도 아니에요. 얘는 말만 근사하게 들르면 뭐든지 짓거려 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 채무가 1000조 1180조인가 그렇습니다. 1200조인데 1년에 국가가 총 생산하는 게 지가 약 1900조 정도 됩니다. 1800조. 그러니까 1년에 국가가 채무가 1200조인데 1년에 국가가 만드는 그 총 재화 물건값이 쉽게 얘기해서 물건값이 1800조니까 괜찮다. 겨우 65%다. 외국은 전부 다 110%, 120% 아니냐. 우린 65%다.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빚을 얼마든지 늘려도 좋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걔네들처럼 망해 우리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외국은 지금 국가 채무를 줄이느라고 전부 다 각국이 나서서 쓰는데 우린 65%밖에 안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늘리자 그런 얘기예요. 걔네들이 망하면 우리도 망해도 된다 이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는 말에 아주 시원해하는 국민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이런 말잔치 곰곰이 생각해보고 지지를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깜짝 놀랄 발언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냐? 국가 부채의 채권자가 국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 부채의 채권자가 국민이다. 왜냐? 국민에게 쓸 돈을 국민한테서 빌리니까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가 다 비슷한 관계라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재명이가 한 얘기가 국가 채무 부채, 국가가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느냐?
국민한테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민이 채권자인 건 맞습니다. 국가가 빚을 어디다 지고 있느냐? 국민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외국에서 달러를 꼬아서 지고 있는 외채도 있지만 국가가 발행한 빚을 낼 때는 국가는 반드시 채권을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 채권. 그래서 채권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골목 큰 시내에 가면은 그 국가가 발행한 빚문서를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걸 국민이 사는 겁니다. 즉 국가가 갚아야 될 빚 보증서. 그러니까 국민은 채권을 받고 돈을 내준 겁니다. 그 채권이 이 채권에 돈을 내준 걸 나라가 나를 위해서 썼으니까 내가 국가한테 채권 100만 원어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결국 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썼으니까 이 돈을 꼭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채권을 찢어버려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국가가 발행한 채권 그 종이장이 이게 주인이 빚을 받아야 될 게 국민인데 그거를 내가 포기한다. 이재명이 말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쌀 20kg짜리 조그만 20kg짜리 한 푸대 살려고 돈을 리아카에 싣고 가야 됩니다. 잔뜩 리아카에 싣고 가야 쌀 20kg를 살 정도로 이제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견고하게 27, 8%가 됩니다. 요게 바로 대깨문, 요게 바로 문바입니다. 그러니까 쌀 20kg 살려면은 돈을 리아카에 싣고 가서 사야 됩니다. 이재명이 말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약 27, 8%가 됩니다. 요게 대깨문이고 문바인데 이 대깨문이고 혹은 문바가 없어지느냐?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안 없어집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없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설사 이런 대깨문 문바가 몽땅 없어지고 말짱한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만 있으면은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도 만들어내고 재미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화딱지는 나지만 그렇지만 선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은 모조리 투표장에 가서 제정신 가진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되면은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비록 27, 8% 대깨문 문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41%를 얻어 대통령을 만드는 그럴지언정 이번에는 제정신 가진 사람은 몽땅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제정신 가진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있는 세상이 지속됩니다. 문바나 대깨문은 그때도 나올 테니까, 그때도 존재할 테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겨놓으면은 나라가 거지가 되는 거죠. 나라가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냐. 채권자가 국민이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돈을 넣든 바른 쪽에 있는 돈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풀어서 재정, 나라 살림을 악화시켜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재명의 기절초풍할 무식한 발언. 오늘 8월 24일자 조선일보 이재명의 특별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기절초풍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